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부부 남인이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어요. 정국 씨의 어찌 보면 전공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유학에 관련돼 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북한의 어떤 뭐 유학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매체에 많이 나왔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어떤 유학이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국의 유학이라든가 이제 북한의 유학을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도 유학생들이 있고 이제 북한에서도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혹시 그 한국에 오셔서 유학 가는 뭐 그런 거 알아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유학 가신 분들 있으셨나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간에 외국에 나가서 네.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정도 공부하는 어학연수 있잖아요. 어, 그걸 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어학연수랑 교환학생은 또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교환학생을 하면서 어학연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네. 북한에서는 유학이라고 하면은 외국의 학교에 가서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외국 대학교 전과정을 공부하는 거, 그 한 가지 케이스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뭐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유학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죠. 아까 그렇죠. 말한 뭐 내가 번교에서 공부하다가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를 외국에 가서 뭐 외국어도 배우면서 네. 내 학점도, 내 전공 학점도 따는 그런 오. 어학연수 겸 뭐 네. 유학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애초에 나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겠다라고 해서 네, 아예 1학년부터 대학 1학년부터 외국 대학에서 다닌 케이스도 있고. 입학을 아예 그냥. 네, 그렇죠. 아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편입을 외국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졸업을 외국 학교에서 졸업하는 그렇죠. 거예요. 졸업증을 같은 경우에는. 네, 졸업증을 외국 대학교 졸업증을 갖게 되겠죠, 아마. 뭐 그것 말고도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학사 과정을 한국에서 하고 석사 과정을 미국이나 뭐 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에 그건 뭐 가서 거의 하거나. 뭐 유행도 아니죠. 이제 너무 이제 틀에 박힌 거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서는 되게 그 외국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도 정국 씨도 대학교 다닐 때 다녀오셨죠? 저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유학에 그건 이제 거죠. 북한에서인 거고 한국에서도 또 이제 다녀오셨죠? 저는 이 국무부에서 지원해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거기는 학점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학점을 포기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가서 나는 좀 뭐 영어도 영어지만 미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었었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영어가 좀 가장 큰 이제 장벽이다 보니까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맞아요. 그걸 볼 때마다 되게 굉장히 좀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왜냐면 저 친구들이 어찌 보면 북한의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가 어디 산골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탈북이라는 걸 안 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동네에서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대학 갔을지 못 갔을지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세상을 다 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건 있나요? 외국에 맞아요.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어떤 어학 능력 뭐 그런 거라든가. 뭐 당연히 딱 두 개죠. 가장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 돈. 네,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뭐 생활비 플러스 학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학비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네, 영어, 뭐 터익이라든가 터플이라든가 좀 더 수준 높은 대학에 가려면 뭐
SAT라든가 그런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쪽은 생각도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자격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 북한에서 유학을 갈 때는 그런 게 필요했었나요? 뭐 프랑스를 가셨으니까 프랑스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프랑스어 능력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유학 간 케이스는 그 북한 정권과 프랑스 정부 사이에 이런 합의가 돼갖고 네.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건축 학교에서도 뭐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능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받을 때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프랑스어 레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정보통신하다 갔고 누구는 뭐 수학과에서 수학 공부하다 온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뭐 북한 내에서 3, 4개월 막 집중적으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배우긴 했지만 형편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큰 돈을 들여서 1년 동안 아예 통째로 그 어학 공부 과정을 든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현지에서 1년 동안 프랑스어를 배웠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해갖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에 가서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경우네요. 북한이 만약 한국 같았으면은 충분히 국내에서 준비해서 네. 갔을 수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 필요한 점수 딴 게 다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는 통용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텐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배울 만한 환경도 별로 없어요. 프랑스어 자체가 북한 내에서는 휴전성이 있는 언어였으니까 뭐 그런 교수님을 찾는 것도 좀 어렵고 뭐 교재도 좀 뭐 심지어 사전도 어디서 구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현지에 가서 1년 동안 저희는 공부를 했었죠. 다음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유학 선발 과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선발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나가는 어떤 과정 자체가 이 북한과 나발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유학 가는 게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필요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네. 영어 점수 준비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돈 자금 마련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려면 추천서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뭐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내 통장 통장 잔고. 네, 통장 잔고를 증명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직접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죠. 북한에서는 사실 뭐 국가가 다 해줬다고 봐야죠. 물론 국가에서 저희한테 뭐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저희는 직접적인 주인은 아닌 거죠. 그 자료를 갖고 얘를 보낼지 말지 돈은 얼마나 들여서 보낼지 무슨 공부를 시킬지 심지어 전공을 정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다 결정을 하고 저희는 수동적으로 선택되면 좋겠다. 외국 구경을 좀 하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어떤 유학인지는 상관없고. 뭐 사실 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뭐 제가 뭐 정보통신을 하다가 건축이면 어떻고 뭐 예를 들어 뭐 철도 유학이면 어떻고 뭐 상관없어.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건축 유학을 간다라는 걸 그럼 언제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한 4개월 전에 안 것 같아요. 그걸 안 다음부터 프랑스에 건축 유학 나간다는 거 정해진 다음부터 프랑스어와 건축 미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뭐 그래도 조금 빨리 한 케이스라고 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네요. 뭔가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진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다가 맞아. 내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학교에 가고 싶구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좀 더 외국에 나가서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북한의 유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선발이 되면 뭐가 됐든 상관없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부터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 한국에서는 각자 개인이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 자기가 준비를 하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유학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유학에 선발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그거 하나라도 굉장한 그 분야의 어찌 보면 수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개인의 자발적인 유학 이런 걸 거의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국가가 자기네가 돈을 내서 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라서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학생들만 내보내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유학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유학은 거의 없는 걸로. 특히 이제 국비 유학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유학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지 아예 않나요? 없잖아요. 저는 네. 진짜 애초에 여자가 유학 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네. 자체가 그래요. 이제 뭐 부모님이 만약에 중국에 뭐 사업으로 나가서 내가 내 돈으로 애들 공부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빠 따라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북한 정부가 뭔가를 이제 선발을 하거나 할 땐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북한에서의 유학은 굉장히 좀 어렵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북한에 돈도 없고 그리고 해외로 도주할 뭐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발 수 자체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간발의 차이로 뭐 내가 실력이 더 좋은데 뭐 실수로 이제 좀 나보다 실력이 못한 친구한테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결정적으로는 뭐 나는 평범한 대학생 정말 뭐 부모님은 국가 일만 하고 뭐 별다른 돈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나를 밀고 유학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다분하죠. 가능성이 다분하죠. 이제 그런 경우로 해서 이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많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얘기하는 게 국가 발전, 국가 제일주의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한 큰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만 더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거나 공부를 더 하면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나가서 도망칠까봐 못 나가게 하고 이런다는 거는 그만큼 뭐 북한 안에서 뭘 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거예요. 10,000명이 나가서 보고 오는 거랑 100명이 나가서 보고 오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이 힘이 안 되면은 뭐 주민들한테 너네 힘내면 나가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뭐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게 되면은 정말 더 많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네. 북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유학 가는 분들이 있었고 하니까 뭐 주로 그 예술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음악 관련해가지고 유학 가는 분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그 처형당하긴 했지만 운하스가는 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치던 분들 모스크바 그 러시아 쪽으로 그런 걸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모스크바 쪽에 이제 음악 관련해가지고 바이올린 배우러 나가고 막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유학을 많이 나가고 대학생들 유학 좀 많이 나가고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국 씨를 만나고 나서 건축 유학이라는 것도 있구나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유학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방학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유학 나온 지 2년 만에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1개월 생활을 했는데 그 1개월 동안 저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사상학습하러 온 북한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 그냥 대충 봐도 한 250명 정도 돼 보이는 뭐 다양한 국가도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분야도 다 다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사실 제일 특이한 케이스긴 하겠죠. 무슨 뭐 프랑스에 건축을 배우러 간다고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했겠죠. 그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동기들이죠. 그 이탈리아에 또 있었고 어디였지 뭐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 지휘 아시죠? 오케스트라 지휘. 네. 지휘 유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만기 제대군인 당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살에 그 아저씨들이 뭐 큰 작은 삼촌 같은 그런 분들도 나오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 사촌 오빠가 평양음악무용대학 이제 그쪽에 교원을 이제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보통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유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이 아니라 뭔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닌가? 제대군인 당원인데 나왔다는 나이 많은데 나왔다는 건 뭔가 뒤에 엄청난 백이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그냥 추측을 해본 건데 약간 김정은 옆에서 뭔가를 했던 약간 호의적으로 뭔가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뭐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김정은이 다 들어준다 뭐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또 하모니카 유학이라고 들었었어요. 하모니카?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하모니카 여기 뭐냐 그러니까 하모니카 배운대요. 이거 네. 하모니카요? 아니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그 옥수수 하나만한 걸 뭘 그 몇 년 동안 배울 거냐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심지어 외화를 들여가면서 공부시켜. 그게 정말 하모니카 유학이었을까? 살짝 그렇네요. 하모니카 유학이라는 게. 아니 난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하모니카 뭐 한 달 배우면 꾸다니까 뭐 하모니카를 뭐 코로도 불고 입으로도 불고 한 3개씩 부르고 뭐 그렇게 알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었죠. 뭐 북한에서는 하모니카는 좀 어린애들이 음악 감각을 키울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서는 뭐 하모니카로 좀 이렇게 엄청난 벽이라든가 이게 전문성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하모니카 대회가 있는. 근데 그게 뭐 한 10명인가 있다 그랬었어요. 오.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와. 아니 저렇게 많은 하모니카 수를 듣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북한의 뭐 어떤 공연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켜봐도 하모니카 안 나오던데. 근데 뭐 딱히 하모니카로 뭔가 이제 하모니카 중대, 하모니카 소대 뭐 이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모니카를 북한이 그 군대가 제일 잘 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살짝 일부러 그렇게 뭐 위장으로 그렇게 하모니카 유학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의심스럽긴 해요. 하모니카 유학이라는 게. 그런 하모니카를 배우러 나가는데 국가 돈을 쓰면서 내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다음에 또 뭐 이색적인. 그리고 그건 아마 미니 씨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보통 북한의 인기 있는 대학 순위 중에 하위권이다가 유학 때문에 살짝 상위권으로 올라간 대학이 철도 대학이잖아요. 그게 왜냐면 러시아에 철도 유학 나갈 수 있다라는 또 소문이 돌면서 철도 대학이 굉장히 그 교통이 안 좋은 데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막 인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철도 대학이 중앙대학이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제일 인정해주는 경제학과를 가진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원산경제대학하고 철도대학 경제학과다. 그래가지고 철도대학이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대학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거구나. 러시아가 또 철도에서는 또 인정하잖아요. 뭐 시베리아 철도도 네. 있고 하니까 뭐 러시아 관계도 좋고 하니까 뭐 북한의 철도 뭐 열악하잖아요. 뭐 바꿀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많으니까 러시아로 나가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철도 대학이 한때 또 인기가 많아졌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유학하다 방학 들어왔을 때 러시아 철도 유학 이렇게 부르니까 저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있구나. 근데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철도 유학도. 한 수십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러시아에. 네네. 그렇구나. 저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유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 어디 나가서 배워야지. 그 인민대학습당에서 뭐 뭘 공부하겠어요. 저희 오빠가 김책공대 핵물리학부를 졸업했잖아요. 오빠가 또 핵물리학부 수제반이었거든요. 그 학부 안에 있는 또 수제반.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 학급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뭔가 유학 비슷한 걸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비슷한 걸 갔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외국에 나갔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학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핵 분야 그쪽으로. 러시아를 갔나 보다. 어딘지도 그건 비밀인 거예요. 핵 분야라서 철저히 비밀에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그 친구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굉장한 수재로 이제 학급에서 뭐 거의 뭐 학부 쪽으로도 이름을 날렸었고 했는데 2학년도쯤에 이제 어디 없어지고 했을 때는 외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변에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또 촉망받는 인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김책공대 다녔지만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어쨌든 오빠가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의 행방은 몰라요. 진짜 지금 저기서 막 아마 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ICB에 막 지금 만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핵물리학부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그쪽 관련된 어떤 중요한 분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뭐 핵물리학부 졸업생들이 제일 배치 잘 받은 케이스가 핵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분야가 이제 북한에서 이경제라고 하는데 이경제나 군수 쪽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정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공급이 좋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 ICBM이나 뭐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그 몇 명은 되게 대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그냥 연구소, 형식상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거든요. 뭐 계속 동원이나 다니고 1년 내내 이러니까 그 거기에 이제 오빠네 학급에 있던 제대군인들 모든 친구들이 이 분야에서 빠져나가는 여기서 이게 물건을 빼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든 상관없고 일단 여기서 빠지는 게 네. 잘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빠네 학급 중에 그 제대군인 당원이었는데 졸업하고 인민대학당 사소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됐다고.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왜 갔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그 학과를 안 갔으면. 오빠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김책공대니까 오긴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다닌 전문대 이제 열의 전문대잖아요. 거기서도 유학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전문대 학생들한테 유학의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원래 4년제만 선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최초로 그런 걸 했대요. 열의학원이 유학을 가면은 뭐 중식하면 중국에 유학 가고 그쵸, 중국에 일식하면 일본에 유학 가고 양식하면 뭐 프랑스에 유학 가는 거예요? 일본은 아니겠죠. 아 근데 양식하면 이탈리아를 꼽아요. 북한에서는. 아 이탈리아 가요 그러면? 그건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 중국에 갔었거든요. 중식 배우러 갔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제 외국 요리 하면 중국 요리랑 이탈리아 요리를 중점으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중국에 무슨 상해에 있는 무슨 대학? 상해에 있는 상업대학이래요. 네네. 거기랑 뭔가 친선을 맺었대나 북한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최초로 네. 간 거예요. 상해. 미니 씨 학년 때요? 그쵸. 미니 씨도 겪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학교 있는 분들이 갔죠. 친구는 아니고 제대군인. 그러니까 저희가 학급이 한 30명이라면은 그 중에서 제대군인 학생들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됐어요. 남자 제대군인이 6명이에요? 네. 아주 적진 않네요. 전 막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북한에 있던 상업 분야는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 북한에서도 이제 요리사는 남자가 더 이제 잘한다라는 또 인식이 있고 남자 셰프에 대한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남자들도 많이 오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 학년에서 2명이 뽑혀가지고 갔어요. 그 중국에. 근데 이제 제대군인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럼 미니 씨한테는 기회가 왔었어요? 아니면? 아니죠. 여자들은 없다니까요. 아니 여자들한테 애초에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 평양 열의학원 네. 여자가 한 90%예요? 그쵸. 거의 8, 근데 90%죠. 여자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 뭐 황당한. 모르겠어요. 왜 여자들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을 그래서 남자 둘이 선발돼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야 그래도 그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북한에. 이렇게 잠깐 짧아요. 방학 때라고 뭐 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그 몇 개월이라도 중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떼버시하고 왔어요? 네, 약간 좀 나름 세련돼가지고 세련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막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돈이 없어서 네, 돈을 쫓겨 주나 봐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이제 같은 방에서 기숙사에서 머리도 깎아주고 서로 막 그런다. 그 기본이죠. 네, 그렇게 진짜 그랬어요? 네. 아 진짜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진짜로? 이발사 가서 못 잘라요. 왜요? 너무 비싸요 유로. 그때 25유로였나? 오. 아니 25유로면은 한 달 먹을 쌀을 살 수도 있어요. 진짜 비싼 돈이에요. 그럼 뭐 차라리 기르고 말지. 근데 또 북한 학생들은 또 기르기는 것도 안 되니까 돈을 모아갖고 막 5유로씩 내가지고 이발기가 막 20유로, 그다음에 이발가이 뭐 10유로 뭐 해가지고 세트 있잖아요. 그 세트를 한 3, 40유로에 사는 거예요. 돈 모아서. 그러고 이제 그걸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르죠. 그게 되게 추억인데 지금은. 엄청 웃겨요. 아니 머리 이상하게 자르면 일단 깎아봐요. 누가 재능이 있는지. 내가 너 깎고 너가 나 깎아요. 그러다가 얘 괜찮게 깎는데 하면 걔가 나 뽑던 걔가 담당이에요. 문제는 되게 깐깐해가지고 오래 잘라요. 그러니까 오래 섬세하게 자르던가 잘 자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명 자르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형 깎아줘 하고 이제 쫙 자르면은 근데 그 형은 몇 시간도 안 깎고 피곤해가지고 또 뭐 따로 해줄 건 없고 그냥 고마워 그러고 좀 착했지. 그래 다 잘라줬어. 25유로를 그 덕분에 절약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 공짜로. 그때 또 막 그 머리 자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천. 그것도 이제
허술한 걸 하나 샀어요. 막 몇 유로짜리. 그래갖고 다 잘 가리지도 못한데 뭐 기숙사 안에서 자르니까 상관없죠.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너희 집에서 이발한다 하면 거기 다 모여갖고 의자 하나 넣고 반쯤만 입고 팬티만 하나 딱 걸치고 있다 하고 자르는 거죠. 막 이렇게 졸다 보면 혼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자르고. 아니 그분은 유학 끝나고 갈 때쯤이면 북한에 가서 진짜 이발소를 차려도 되겠네. 진짜 몇 달 지나니까 잘 자르기 시작해. 점점 속도도 빨라져. 이게 방법론이 생겼나 봐요. 뭐 쫙쫙쫙 지나가더니 다음. 와 그분은 나중에 진짜 정 안 내면 북한에서 그 이발소 차리고 프랑스에서 배운 이발이 가라고 해도 진짜 또 잘 보겠다. 뭐 또. 그런 그렇게 게 서로 있었구나. 잘라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 외교관 부인들이 그 워낙에 그 북한은 돈을 많이 아껴야 되니까 외교일꾼들이. 그래서 외교관들이 많이 머리를 잘라주나 봐요. 그 자네들도 그렇고 또 실제 그 외교관들도 잘라주고 하니까 저희도 부탁을 해갖고 한두 번 잘랐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잘랐었어요. 그리고 또 유럽은 뭐 이발소 그 헤어샵 자체에 가서 한번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탈북할 때 한국으로 올 때 뭔가 그 좀 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이게 뭐 염색을 하려고. 네. 그런 건 엄청 비쌀걸요? 그쵸. 헤어샵을 갔는데 그냥 5시만 되면 일단 다 문을 닫고 네, 애초에 저녁까지 안 하고 거기는. 그리고 뭐 예약을 꼭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끝내 못하고 이제 한국까지 왔거든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 프랑스어를 배울 때 장소마다 또 쓰이는 회화들이 있잖아요. 네. 미용실 회화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결국은 뭐 가서 어떻게 자르시겠어요 물어보면 뭐 난 어떻게 자르겠다, 뭐 짧게 길게 뭐 무슨 색깔인데 뭐 그걸 써본 적이 없죠. 북한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이게 유학을 가는 건 어쨌든 모두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정작 가서는 돈이 없어서 열악하게 이제 생활을 한다. 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갔던 그 두 분도 돈을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 서로 머리 깎아주는 걸로 아끼고 뭐 목욕탕 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뭐 방에서 목욕했다 막 그런 얘기도 이제 어디 유학 나간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샤워 시설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저는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 집에서 막 대야 같은 걸 이제 넣고 목욕을 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돈이 없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해서 돈을 아끼려고 별걸 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어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이 저희한테 줬던 한 달 700유로라는 장학금은 넉넉한 금액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잘만 하면은 이제 수백 유로를 저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머리도 한 번 못 감는데 뭐가 그렇게 넉넉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끼는 거죠. 솔직히 한번 나가서 머리 자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아까우니까 그 돈이면 이왕이면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아끼는 거지. 이게 좀 유학지마다 좀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그때 50명 나갔던 중에 30명은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에 건축학을 갔는데 그 친구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그 1,000위안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 계산을 때려보니까 저희보다 좀 훨씬 적은 금액이에요. 700유로보다. 그래갖고 왜 같은 유학인데 우리는 돈 많이 주고 얘네는 적게 주지 했는데 중국은 물가가 너무 싸니까. 프랑스는 물가가 워낙에 비싸고. 그 친구들한테 야 너 그거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사냐 하니까 자기는 안 부족하대요. 자기는 맨날 배부르게 먹고 주말 되면은 꼭 맥주 파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맥주를 꼭 이제 그 박스로 사다 놓고 맥주를 그렇게 마신대요. 그래서 맥주 뭐 캔이겠죠. 뭐 500ml 몇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딱 1위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장학금을 타면은 맥주 1,000병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북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맥주 1,000병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많아? 이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맥주 얼마였어요 그러면? 제가 또 술에는 관심이 없어서 저희는 뭐 굳이 와인이 싼 게 한 5유로라 치면은 와인이 얼마 되나요 그러면? 140병 정도. 140병이에요? 네. 아이고 그것도 많네. 아무튼 중국에 나간 친구들은 기숙사비를 따로 안 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근데 저희는 가장 많이 냈던 경우가 한 달에 290유로를 냈거든요. 기숙사비로. 700유로에서 이제 290유로를 내고 나면은 거의 뭐 3분의 1이 동강 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 절약하고, 절대적인 돈이 없어서 꼈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북한에 뭐 가족들에게 가져간다거나 혹은 북한에서 또 워낙에 그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아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와서도 프랑스 유학하다 왔다 그러면은 뭐 와인 마셔봤냐, 뭐 무슨 뭐 스테이크 바게트 먹어봤냐. 먹어는 봤죠. 스테이크 딱 한 번 먹어봤고 바게트 샌드위치는 뭐 다 해서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정국 씨 만났을 때 와인 좀 추천해달라고. 구석에서도 돈 아껴가지고 또 와인 마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마다 또 소비 성향이 다르니까 누구는 그렇죠. 그걸 막 아껴서 어떤 친구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인들 중고 마켓에 가가지고 쿠커밥솥을 사는 친구가 있고 그것도 아껴서 그 카메라 중고 카메라 사는 친구도 있었고 뭐 저는 처음에는 교통비 아끼겠다고 뭐 자전거도 샀었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화 사기도 하고 서로 다 각자 어떤 친구는 악착같이 모아서 뭐 들리는 말로는 2,000유로를 가져갔다 뭐 집에 가져갔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자책이 됐죠. 나도 좀 더 아껴 써야 되는데 막. 프랑스에 있을 때 가장 외식하면서 오늘 정말 외식하는 오늘 즐겁다 했을 때 다 모여서 축구하고 축구 끝나면 좀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를 하나씩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거 빅맥 먹는 날이 되게 좋았어요. 빅맥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맥도날드 가면 웬만하면 빅맥만 먹거든요. 네, 그 입맛이 있어서 여기 와 보니까 빅맥 여기서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뭐 엄청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스트푸드고. 그렇죠. 뭐 빅맥이 뭐 맥도날드가 안 비싸요. 그리고. 맞아, 맥도날드가 안 비싸. 맥도날드가 안 비싸요. 고가 샌드위치 가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저는 예전에 저도 몰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무슨 아이디 카드 발급받으러 오고 일 잠깐 오후에 이제 일 빼고 같이 오후에 어디 몰타 정부기관을 갔다가 오면서 그 통역해주는 중국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이드해준 중국 사람이 맥도날드를 사준 거예요. 1인당 뭐 세트를 이제 뭐 치킨 조각 몇 개랑 해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사줬는데 그거를 그때 콜라도 있고. 그쵸, 콜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1인당 뭐 8유로인가 맞아. 들었었어요. 그 정도 할 거예요.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거예요. 먹는데 8유로라는 게 웬 말이냐. 우리는 한 달에 1인당 10유로씩 모아가지고 그 같은 그 방에서 지내는 친구들끼리 한 달 3명이었으니까 30유로 가지고 이제 기름 사고 뭐 사고 그쪽에서 썼었거든요. 3명에서 한 달 동안 30유로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단 기본적인 밥은 해주니까 뭐 직원 식당이 있었으니까 해주는데 중국 음식이라서 입에 안 맞고 이제 영양이 부족하고 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거를 해서 그냥 기름하고 밀가루하고 바나나 정도 사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보충했던 거죠 그걸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30유로를 쪼개면서 썼는데 한 끼에 8유로짜리를 사주네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엄청 놀랐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뭐 얼마든지 와 네가 오면은 이제 내가 100개라도 사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였었는데.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또 됐네요. 햄버거가 땡기네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때 그 김정일 땐가 그 한창 무슨 피아노 신동이요 뭐 해가지고 어린애가 조금 잠깐 반짝 떴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를 이제 어디 유럽 쪽에 유학을 보내는데 그거 이탈리아인가 뭐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엄마 아빠 다 따라간다고 국가돈을 내서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학도 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따라간다 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운하수가는악단에 서은양이라든가 뭐 황음이라든가 다 뭐 이탈리아 유학생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사람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운하수가는악단에 이제 처음에 그 막 나와서 막 성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는데 너무 하얀 거예요 피부가. 너무 하얗고 그냥 딱 몸매 체형이 보면 유럽인의 그런 체형이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유럽에서 너무 바다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바다만 먹고 살아가지고 저렇게 몸도 하얀 거다. 우유에 바다만 먹어서 저런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학생이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체코에 유학을 갔었고 북한이 해방된 직후죠. 외할머니는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었는데 그쪽에 유학을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로는 무슨 설계 도면을 그렸다. 그걸 배웠다. 수작업으로 밤새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면은 교수가 빨간 펜으로 까만 걸로 그렸는데 빨간 펜으로 딱딱 이제 그 틀린 걸 지적해놓고 그래가지고 또 밤을 새워서 이제 그려가고 했었다. 막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체코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뭐 동유럽 사회주의에 배울 게 많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보냈을 것 같고 지금도 왠지 체코라든가 이런 쪽 유학생들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됐으니까.
사실 북한도 뭐 사상 침투나 뭐 도주 우려 때문에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의 선진 기술 받으려면 유학생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관계가 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웬만하면 이런 교육, 그 기술 교류를 위해서 유학생을 많이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김정은 조건 들어서서 더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왜냐면 건설도 그렇고 되게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집 내부 건축만 봤을 때 내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화면 촬영 기술도 많이 바뀌고 글쎄요. 그렇잖아요. 방송도 네. 많이 바뀌고 장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화면에 때깔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유학생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첨언을 하면 그렇게 유학생들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각 분야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내보내고 배워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인재를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그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뭐 책임자가 돼서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유학생들이 가장 들어가면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제일 바닥에서 뭐 5년 동안 사상공증. 물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렇게 사상적인 문제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었어 하고 난 머리 숙이고 일해야 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배워가면 뭐하냐 그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좀 그런 생각도 있고 뭐 건축이라든가 뭐 촬영 뭐 그런 것도 그건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건축, 뭐 촬영, 예술 다 이런 거 어찌 보면 되게 창의적인 분야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예술인들의 발상은 이게 예술적 발상인가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뛰어난 어떤 감각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런 걸 빼기 위해서 어쨌든 도착하자 북한에 오자마자 5년 동안 그렇게 사상 단련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발전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참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구나. 출발점부터 다르구나. 나를 위한 유학이냐 아니면 내가 뭐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갔다 와서도 평생 뭐 이제 국가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정말 분명히 다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